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제 짤방을 올리는데 심리 측정 및 평가 청소년 상담소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직업 상담 심리학에서 그 이제 심리 검사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중에 이제 양적 연구로 설문지 연구를 하실 때 그 설문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과거에 이 설문지 연구가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만큼 심리검사나 연구에 있어서 설문지를 돌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 심리검사 쓸 때 이 두 개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제일 먼저 타당도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당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 검사나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말로 적합하게 이제 측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혹은 이제 주요 도시에서 지하철을 뚫으려고 할 때 우리가 타당성 검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지역 내에 지하철을 이렇게 뚫을 때 과연 그 뚫는 것을 통해서 지하철을 개설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타당성 검증을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시로서 우리가 타당도를 이제 점검할 수 있겠고요. 자, 타당도에는 총 4가지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용 타당도라는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설문지의 문항의 내용을 누가 보느냐? 바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해당 문항을 보면서 예를 들어 그 설문 문항이 우울증 관련 문항이다. 그러면 우울증의 개념을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설문지 내용들이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안면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지요. 자, 이 안면 타당도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타당도가 전문가가 해당 문항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면 이 안면 타당도는 반대로 이제 그 일반인들이 그 설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적합한지 그것을 점검하는 타당도입니다. 근데 이 안면 타당도는 조금 타당도의 우선순위에서 그 가치가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타당도와 함께 이제 그 다음 타당도로는 우리가 준거 관련 타당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준거 타당도는요, 서로 관련이 있는 그 심리적 구성 개념을 갖고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서로의 그 관련성을 동시에 이제 점검하는 타당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동시에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점검할 수 있는데 동시에 점검하는 타당도는 우리가 이제 동시 타당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언 타당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심리 검사가 다른 이제 변인을 예측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학점이 수능 성적이 대학교 학점을 이제 예언한다든가 그러한 관점의 타당도를 우리가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타당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구성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이 구성 타당도는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심리적 구성 개념을 이론적인 사항을 제대로 이제 풀어서 문항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점검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총 2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변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변별 타당도는 뭐냐면요. 그 심리적 구성 개념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제 심리적 구성 개념과의 그 설문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기 효능감 설문지를 만들었다면 이 자기 효능감과 우울감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인 간의 상관계를 냈을 때 관련이 없거나 수준이 낮다고 했을 때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기효능감이 우울감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자기효능과 우울감 간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 자기효능감은 이제 변별 타당도로서의 타당도를 확보했다. 자, 이러한 변별 타당도와 함께 또 하나의 타당도는요, 수렴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조금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자신감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구성 개념이 유사한 검사 도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타당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층성 타당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렴과 변별 타당도를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을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설문지나 심리검사에서 이 신뢰도는요, 검사의 반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이전에 심리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 수치와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했을 때의 수치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 그 검사 도구는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어요. 자,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요, 동일한 검사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검사를 한 겁니다. 자기혼감 설문지가 있으면 그 자기혼감 설문지를 처음에 또 한 번 하고 똑같은 설문지를 또 한 번 한 것이죠. 이렇게 한 걸 우리가 이제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형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이 동형검사 신뢰도는 뭐냐면요, 자기효능감 A를 만들었으면 그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B를 이제 가지고 구비해서 이제 유사한 검사지만 시간을 달리해서 검사를 한 것이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요, 똑같은 동일한 설문지를 한 것이고, 이 동형검사 신뢰도는 반대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연구자가 만든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한 겁니다. A와 B가 따로 있는 것이죠. 자기효능감 그 설문지가 A라는 연구자가 만든 것과 B라는 연구자가 만든 것을 동시에 해봄으로써, 시간을 간격을 두고 해봄으로써 그거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다. 자, 이 외에도요, 반분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이 반분 신뢰도는요, 설문 문항을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홀수로 나눈다든가, 그리고 혹은 짝수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제 반쪽으로 나눠진 것 간의 점수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신뢰도로서는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습니다. 자, 이 문항 내적 합치도는요, 하나의 검사의 문항 하나하나가 심리검사로 우리가 간주하고 각각의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상관관계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뢰도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신뢰도와 타당도와 신뢰도 간은요, 일정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설문지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겠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문항 반응 이론에서도 그 나왔던 난이도와 변별도가 이 신뢰도와 타당도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국가상담 관련 자격증, 임상심리든 청소년 상담사든 직업상담사든 제대로 자격지를 하는데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뢰도와 타당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개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재를 본다든가 다른 전문 교재를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